네, 안녕하세요.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힘찬 한 주 시작하셨는데요. 오늘 뭐, 월요일 되자마자 완전 뭐, 큰일이 한동훈 대표가 사의를 갖다가 침묵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최고위원회에서 핵폭탄을 터뜨렸죠.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8시 15분부터 한통령에서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해 주신 감사드리며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자, 오늘의 이렇다라 방송. 이렇다라 방송 24년 11월 4일 방송. 속 키우던 명태균 인생이 바뀌었다? 물음표 땡. 명태균 민주당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추가 육성 녹취 없다. 사기치지 마라. 대국민 사기를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사라졌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또 나타났습니다. 왜 무슨 뭐 산소, 아버지 산소에다가 해갖고 뭐 불태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취재 결과 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기자분들이 굉장히 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 보여드린 대로 여기 보면 이렇게 쭉 트렌드가 있잖아요. 여기 핵심 키가 뭡니까? 김종인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2021년 3월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명태균의 인생이 왜 바뀌었느냐? 소를 키우던 명태균은 결국 김종인과 김건희 여사를 만남으로 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 완전히 바뀌었다. 예, 그 얘기를 갖다가 오늘 제가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명태균이 대한민국에 이 어마어마한 태풍을 몰고 왔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해가 좀 가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한번 리마인드 할 게 있죠. 예.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버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꼭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논리에 자꾸 이제 그 뭐 이상한 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아이고 서정훈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정훈님.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그 유튜브가 이걸 띄워갖고 한번 들어보라고 URL을 이렇게 띄워놔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캡처를 해봤더니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서정욱 씨,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서정욱 변호사, 그 다음에 이봉규 씨가 지금 그 구독자가 거의 뭐 90만 넘죠. 예, 거의 100만 가까운 구독자를 굉장히 큰 채널이죠. 자, 둘이 대화를 하는 건데 이 대화가 어떻게 나온 대화냐? 방송을 갖다가 둘이 어디 나가서 한 모양입니다. 했는데 이게 꺼진 줄 모르고 방송이 꺼진 줄 모르고 그러니까 꺼졌다고 생각을 했겠죠. 방송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방송은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녹취가 된 건데 그 녹취된 걸 갖다가 누군가가 이제 짤로 올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서정호가 저놈 한동훈 저거 조기 등판해가 사투리 쓰잖아요. 서정호 씨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파란 글씨는 서정욱 씨 얘기고 노란 글씨는 이봉규 씨가 말한 겁니다. 예. 서정욱 저놈 한동훈 저거 조기 등판해가 나라도 망치고 지도 망치고 이봉규 저 엑스색 지가 대통령 돼도 안 돌아갈 거 아니야 우리는 이봉규 저 엑스색 대통령 안 된다니까 이병구 얘기입니다. 대통령 안 된다니까 이봉규 저 엑스 후보도 안 되고 안 찍을 거 아니냐고 서정욱. 예. 차라리 이재명을 찍지. 절대 안 찍지. 절대 안 찍지. 걔는 될 수가 없어. 서정욱 절대 안 찍지. 이봉규 그걸 알아야지. 비읍
이게 뭐 병신인지 바보인지 자관, 병신 같은 뭐, 어쨌든 간에, 서정욱, 차라리 이재명을 찍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정욱 씨하고 이봉규 씨가 요즘 방송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뭡니까? 서정욱하고 이봉규 씨, 서정욱 씨도 뭐 패널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고, 종편 채널에. 이봉규 씨는 뭐 여기저기 이 마당발이에요, 이봉규 씨가. 마당발이라서 뭐 여기저기 그런 유튜버들 같이 콜라보도 하고 같이 방송도 하고 뭐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논리가 뭡니까? 한동훈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더라도 절대 안 찍는다. 차라리 누굴 찍는다? 이재명을 찍는다. 한동훈을 찍느니 이재명을 찍는다. 아니 여러분, 한동훈하고 이재명하고 비교가 그렇게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 그 이재명하고 윤석열 두 분이 딱 나왔을 때 우리는 사실 윤석열 잘 몰랐다고 그랬지. 그냥 검찰총장이고 뭐 그런 것만 알았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떤 식으로 뭐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이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한 이유는 뭐라고요? 이재명은 알잖아요. 이재명은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무슨 기사에 보면 조폭 연루설도 있고 뭐 저건 뭐 온갖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우리는 잘 모르는 그 당시에 잘 안 알려진 그냥 윤석열을 갖다가 윤석열 후보를 그냥 찍었습니다. 이재명이 싫어서 찍은 거죠. 네.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이재명하고 한동훈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한동훈이 더 이재명보다 더 미칩니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이해를 할 수 없어. 한동훈을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을 찍고 말겠다. 아니 이 생각이 어떻게 그 생각이 나죠? 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서정훈님 여자 하나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자통당한 한 대표님 배신자 프레임 씌우고 기가 찹니다. 한 대표님 너무 가여워요. 나라를 위해서 불려나와 너무 고생하니 건강해질까 걱정됩니다. 정말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내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을 좀 많이 닦아서 그런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한통령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아주 폭탄 선언을 여러 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쫙 한번 정밀하게 풀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대화를 갖다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암만 그래도 아니 이봉규나 서정욱이나 자기가 흔히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 아닙니까? 보수 중에 보수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서정욱하고 이봉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뭐야 이재명을 찍겠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찍느니 그러니까 둘이 딱 나왔을 때 너 한동훈 찍을래? 이재명 찍을래? 한동훈이 너무너무 미워갖고 한동훈을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 그 지금 11개의 그 혐의를 갖고 재판을 갖다가 받고 있는 그 이재명을 차라리 찍겠다. 이렇게 이봉규하고 서정욱의 합의를 보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갖다가 좀 가려보시라는 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주니키님 서정옥 맛감.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쾌도남마라고 기억나세요? 박종진이 사회를 보고 했던 그 쾌도남바 5인방이 있습니다. 박종진은 사실 이것 때문에 떠갖고 뭐 국힘 들어가갖고 지금 뭐 한 자리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음. 청년 쪽에서 한 자리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음, 박정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그 익심 논란 사건 때 이철규 편에 서갖고 선거관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신 논란으로 를 빌미 삼아 갖고 한동훈을 내쫓으려고 전화를 갖다가 토요일 밤에 전화를 엄청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다가 미리 잡아놓고 30명을 모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협위원장, 한동훈을 내쫓기 위해서 의기투합한 당협위원장 30명. 그 전화를 돌린 주범이 누구냐? 그 국힘의 이상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박종진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관이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성관이 위원이 그런 짓을 하고도 안 잘리는 거 보면 국힘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쾌도난바의 5인방이 누구냐? 이 박정진하고 이준석, 강용석, 이봉규, 함익병. 여러분 뭐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쾌도난바가 조금 이름이 나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쾌도난마가 끝나고 박종진이 이제 옮겼죠. 옮기고 자기가 옛날의 영광을 찾겠다 그래서 신쾌도난마 이렇게 해갖고 방송을 하다가 지금은 국힘에 들어와서 한 자리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한동훈 몰입군에 당했다. 윤이 자리에 앉아 삐친 놈들이 한동훈에 붙어서 윤석열을 배신했다. 제목, 이게 썸네일 제목도 참 웃기지 않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안 줘갖고 삐친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였느냐? 한동훈한테 붙었다. 그놈의 자리, 그냥 어디 가나 자리 타령이야. 정말 그 뭐야, 그 서정욱 변호사, 그다음에 이봉규 씨,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지 모든 걸 다 자리로 해석을 하는 거. 그 한 자리, 한 자리를 안 줘갖고 삐져갖고 윤석열을 딥다 까면서 한동훈한테 붙어 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하고 이봉규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거를 갖다가 매일매일 이걸 보여드리잖아요. 이걸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제가 오늘 그 예를 갖다가 캡처해 갖고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분위기를 아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지가 완전히 달라요. 한동훈 대표를 적극지지한 개혁 세력 우파의 그 유튜브 거기에 하는 논지하고 한동훈을 죽이려는 수구 세력, 제가 지금 오늘 샘플로 보여드린 뭐 서정욱 변호사, 한동훈을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뭐야, 이봉규 그냥 딥다 한동훈 욕을 하면서 뭐 XX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한동훈을 딥다 까대는 음, 그래서 꼭 구분해서 보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 반짝반짝 작은별님, 성관이의 이씨어요. 김옥균 상건, 예, 기억하시죠? 예, 서정원님. 저는 저쪽, 아이고, 제가 읽다가 올라가 버렸네. 저는 저쪽 유튜브 절대 안 봐요. 화가 나서 들어줄 수가 없고요. 친구가 자통당 빠져서요. 한 대표님 배신자라고 해서 아니라고 하다가 좀 다투었어요. 자통당 빠지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예, 사람이 그 뭐 사이비종교 빠지는 것처럼 어디 이렇게 빠지면 헤어나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님 오랜만에 방송하네요. 예, 서정훈님 다 거짓말이죠. 홍혜영님 한동훈 역대 최고 당대표입니다. 진짜 보수는 한동훈입니다. 진실은 승리합니다. 행복님 오늘 최고위원회 당대표님 발언 속 시원했어요. 예, 그 오늘 한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갖고 제가 한통령 방송에서 잠시 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주니키님, 명태선, 김영선 사건 보면 정말 한동훈이 국힘 살린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가려가면서 보시라.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자, 이제 오늘의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라 방송 24년 11월 4일 방송. 속 키우던 명태균 인생이 바뀌었다. 명태균 민주당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추가 육성 녹취 없다. 사기치지 마라. 그 명태균이 그 무슨 불태우러 간다고 자료 불태우러 가겠다. 뭐 아버지 산소 가겠다. 그렇게 갖고 사라졌다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 갖고 한 얘기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더 이상 녹취가 없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녹취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녹취가. 더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러지 마라. 근데 정말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오늘 새로 간 녹취가 있거든요. 새로 간 녹취가 별로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녹취를 많이 갖고 있으면 이렇게 강도를 점점 올리면서 이렇게 녹취를 까잖아요. 제일 강도 높은 거를 갖다가 그냥 먼저 깐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 나올 게 없어. 그 제일 강도 높은 게 뭐죠? 그냥 그 윤 대통령 그 육성이 담긴 그거 있잖아요. 뭐 김영선 관련해 갖고 그거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거 이상 없다. 대국민 사기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명태균을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인생의 트렌드를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명태균은 원래 그 26살까지 소를 키웠다고 그럽니다. 그 명태균 씨가 걸을 때 여러분 이렇게 찌그덕찌그덕 좀 쩔뚝쩔뚝 이렇게 걷잖아요. 그 이유를 갖다가 명태균 씨 스스로가 어떻게 밝혔느냐? 송아지 젖을 먹이고 사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이렇게 관절이 갔다. 젖을 너무 많이 짜서 그렇다. 이렇게 본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장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대관령 이런 데 가면 이제 목장 이렇게 그거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노동입니다. 목장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새벽에 한 4시에쯤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4시쯤 일어나서부터 계속 뭐 청소하고 뭐 똥 싼 거 치워야 되고 뭐 사료 주고 계속 좌우간 그 하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좀 들었었는데 야 정말 이거 골병 들겠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6살까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소를 키우다가 그러다가 그때 이제 무릎이 완전히 상했다. 남자들이 되게 무릎을 어디서 상하죠? 남자들 뭐 소 키울 어떤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한국 남자들은 어디 가서 무릎이 상하느냐? 군대에 가서 무릎이 상합니다. 왜 군대 가서 무릎이 상하냐면 아침에 군대 코스 중에 구보라는 게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6시에 기상하거든요. 기상해 갖고 그 기상하면 어떻게 되면 몸이 풀리지를 않잖아요.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딱 모아놓고 아침 구보라고 그래서 그 구보를 뛰어요. 다행히 이렇게 연병장만 이렇게 좀 평지에서 군대 생활하신 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저처럼 약간 좀 이렇게 산지 있잖아요. 되게 군대들이 군부대가 또 이렇게 산에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덕 같은 이렇게 산지를 좀 오르내리는 이제 그런 지역에서 군대를 한 사람이면 무릎이 많이 상하죠. 왜냐하면 아침에 그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그 언덕을 갖다가 뛰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구보라고 열에 나고 하면 또 맞아 죽으니까 그 뛰어 올라가고 그걸 한 바퀴 이제 부대 이렇게 딱 하고 경계선으로 한 바퀴 도는 게 그 구보 아닙니까? 그걸 매일 아침에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지는 거죠. 예. 명태균 씨 이해가 갑니다. 제가 어떤 상황인지. 자, 그렇게 26살까지 이제 소를 키우다가 이제 이쪽 직업으로 이제 어떻게 전환을 했느냐? 2009년에 좋은 날 리서치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2017년에 시사경남, 그다음에 2018년에 한국미래연구소. 그러니까 이제 요게 뭐냐면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뭐를 했느냐?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동창들 있잖아요. 동창들 외 인명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만들었대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부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공중전화에 전화번호부가 하나씩 이렇게 두꺼운 게 걸려 있었고
제가 또 그 어렸을 때는 집마다 그걸 나눠줬어요. 전화번호부를 갖다가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해 갖고. 그래서 그 재미로 혹시 내 이름이 있나 없나 막 찾아보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걸 그 지역에서 경남 지역에서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소를 26 살까지 키우다가 와 갖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소를 키우게 된 거는 아마 친부모가 아니라 어쨌든 친척집인가?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어렵게 산 것 같습니다. 어떤 친부모하고 같이 못 살고 어떤 친척집인가 그런 데 가서 소 키우다가 무릎 다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경남 지역에 가서 뭐 동창회 명부 만들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만들고,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뭘 모으기 시작했느냐? 그 개인 그 전화번호부하고 개인 신상 있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개인 정보 있잖아요. 한마디로 전화번호부나 동창회 명부는 뭡니까? 거기 이름이 들어가 있고 뭐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주소가 들어가 있고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고, 그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패턴이 뭐 동창회 명부의 기본 패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모으기 시작해서 나중에 그걸 갖다가 어디다 써먹었느냐? 표본 조사를 할 때 그거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좀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 조사라는 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탁탁탁 착출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여론 조사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여당 쪽에 유리한 표본 조사를 한다. 그러면 나이대하고 뭐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뭐 연령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딱 그 셀렉트 해 갖고 거기에 맞는 표본으로다가 이렇게 딱 만들어. 어쨌든 똑같은 1000명은 1000명이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응답률이 여당 쪽에 유리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또 야당 쪽에 유리하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뭐 신상이나 어떤 뭐 사는 지역이나 이런 걸 갖다가 딱 소팅해 갖고 그렇게 하면 또 야당 쪽으로 좌파 쪽에 또 유리한 어떤 그런 게 나오지 않게.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갖다가 이분이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런 자료를 갖다가 계속 모으면서. 그러니까 뭐 전화번호부라는 게 그게 뭐 100명, 200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화번호 뭐 최소한 뭐 만 명, 2만 명, 수만 명 되는 그런 게, 동창회 명부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 동창회다, 고등학교 동창회다, 동창회, 총동창회 그러면 그래 그것도 한 몇천 명, 몇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노하우를 그렇게 키워왔다. 그렇게 말을 하네요. 예, 매화님, 서정훈 대표님 당선되면 방송 접겠다고 씨 뿌린 자입니다. 근데 방송 안 접었죠. 예, 서정훈. 아하, 소 키운 사람, 예, 소를 키웠다고 그럽니다. 예, 판장관장 장은별님, 선생님, 명태균이 녹취록이 끝났다네요. 예, 더 이상 이렇게 이렇다 할 녹취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가 들어가 있는, 또 김 여사의 직접 음성이 들어가 있는 걸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명태균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항공연구소, 이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죠. 예,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같이 일한 사람이 강혜경. 이 강혜경은 양쪽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선 의원, 김영선 의원의 재무 담당, 회계 담당을 했던 사람이고, 또 뭐 미래연구소인가 거기에서 또 같이 일했던 명태균하고 같이 또 일한 적이 있는 게, 양쪽을 다 아는 거죠. 예,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김영선 전 의원이 다리를 놓아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됐고, 소개를 해주면 명태균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선이 빠지게끔 면박을 줘갖고,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중요한 사람을 알게 되면 나는 쟤를 모르지만 중간에 누군가 다리를 놓죠. 그죠?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계속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직접적인 어떤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혜경 씨 말이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김영선 의원이 소개를 해주면 명태균이 김영선을 제끼고 이렇게 다이렉트 쳤다는 거지. 다이렉트 치면서 또 새로운 친분을 만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소개로 만나 하다가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 결국은 김종인 할배를 갖다가 만나게 된다. 2021년 3월에. 이 2021년 3월이 어떤 데냐면
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고 때입니다. 고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명태균의 운명이 바뀝니다.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김 전 의원, 명시 세트처럼 다녔다. 김 전 의원은 김종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하고 명태균이 완전히 딱 붙어 다녔다는 거야. 서울. 그러니까 명태균이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내가 만들었다. 아, 내가 서울시장 당선직이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렇다 할 지금 반박을 못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명태균은 그 과정 속에서 뭐윤 대통령 녹취 갖고 있듯이 또 뭐야 김 여사 녹취 갖고 있듯이 오세훈하고 녹취도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보험으로다가 그렇게 준비를 해놨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명을 바꾼 거예요. 김종인을 2021년 3월에 만난 게 그래서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 되는데 큰 공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이. 이걸 계기로 해갖고 어떤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사실 김종인하고 이준석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 명태균 씨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김종인하고 이준석은 아주 제가 칠불사 얘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동훈 대표가 칠불사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소수 여당 얘기 뭐 그런 식이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일어난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왜 명태균이 스스로 그걸 갖다가 폭로를 했습니다. 이준석하고 칠불사가 어떻게 그렇게 이어진 건지. 그래서 그 얘기도 한통령 방송에서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혜자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서정원님, 김종인 저는 실망했어요. 괜찮은 어르신. 김종인이 여러분 김종인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을 무려 네 번인가 다섯 번, 꽤 많이 했습니다. 네 번인가 다섯 번.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 한 거 아닙니까? 4년씩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네다섯 번을 갖다가 선출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김영선은 창원에 이렇게 자기가 나가갖고 뽑힌 거잖아요. 김종인 씨는 한 번도 이렇게 선출직으로 뽑힌 적이 없습니다. 비례로만, 비례로만 네 번인가 다섯 번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례를 되게 어떻게 딜을 하느냐? 위기 상황이면 이렇게 영입을 하잖아요. 그건 뭐 민주당에서도 영입한 적이 있고 우리 국힘에서도 영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어떻게 딜을 치냐 하면 나를 갖다가 비례를 몇 번 줄 건데. 그러니까 10번 안으로 달라는 거예요. 안정권이니까. 예. 아니 민주당의 비례가 10번 안은 확실히 되는 거잖아. 보수당도 뭐 국힘이 10번 안은 확실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번 안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갖다 비례로만 선출직이 아닌 비례로만 네 번인가 다섯 번 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김종인 선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이제 김종인하고의 그 인생의 전기죠. 인생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평가하기를 김종인 위원장은 나를 알아보신 분이다. 대통령 부부는 나한테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갖다가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 재보궐 선거에 나를 활용해 갖고 결국 당선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종인하고 굉장히 가까웠대. 그러니까 한 몸처럼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 오세훈 그 선거할 때 김종인과 명태균이 완전히 세트로 한 몸처럼 어디를 가나 붙어 다녔다. 이렇게 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인 게 여러분 그 김건희 여사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김건희 여사는 뭐라고요? 명태균 씨에 의하면 그 주술사다. 그러니까 브레인이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다. 뭘 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궁금했잖아요. 왜 김건희 여사가 먼저 명태균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어떻게 알고 도대체 명태균한테 그 대선 국면에서 그 경선 후보 때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뭐 홍준표하고 이렇게 경선을 할 때, 국힘 경선할 때 결국은 알게 돼 갖고 명태균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명태균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여론조사를요.
그 윤석열 후보가 3% 높게, 3% 높게, 홍준표보다 그렇게 갖고 여론조사 하나 뽑아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곧대한 거거든요, 경선대. 그러면 어떻게 그 명태균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그거는 김종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히 빼박진 거예요. 자, 아니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JTBC에서 그렇게 열심히 취재를 해갖고 종합한 내용입니다. 옆에 JTBC 써 있잖아요. 로고 있잖아요. 자, 그래갖고 김 여사가 어떻게 그러면 명태균을 컨택을 했느냐? 시도 그 오세훈 그 재벌 선거 때 김종인하고 명태균이 딱 붙어 다니니까 어떻게 소문이 퍼졌느냐? 김종인의 책사가 명태균이다. 그러니까 김종인은 그냥 얼굴 마담하는 거고 실질적인 전략과 이 책사라는 게 전략을 짜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략과 전략은 김종인이 짜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명태균이 짜는 거였더라. 그래서 그 별명이 어떻게 붙었느냐, 명태균한테 김종인의 책사다. 명태균은 김종인의 책사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그 서울시장 후보 되는 거 보고 저 사람 전략이면은 우리 경선에 이기겠군. 아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2021년 3월에 김종인을 처음 만났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재벌고 선거의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6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카톡 대화가 까진 거 아닙니까? 명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 카톡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오빠. 음, 우리 오빠가 무식해서 그래요. 뭐 화푸세요. 지가 뭘 한다고. 이 카톡 내용이 그 카톡 내용입니다. 2021년 경선 때 7월 달에. 그때 이제 까진 게 그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 자기가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면은 김종인 자기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김종인을 만났고 또 김종인을 갖다가 도와갖고 오세훈을 서울시장을 갖다가 당선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의 책사라는 별명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선 후보인 와이프가 김건희 여사라는 분이 자기를 컨택해갖고 명 선생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점점 레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자기 몸값이 올라가니까 그 전에 이게 다 시작을 어떻게 됐다고요? 김영선 의원이 소개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몰라주고 강혜경 씨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 전에는 정말 저렇게까지 안 하셨어요. 너무 이게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강도요? 김영선을 갖다가 깔아뭉개는 막말하는 김영선한테 막말하는 강도가 너무 심해졌다. 너무 우습게 본다. 어느 정도까지 그 우습게 보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강혜경의 증언에 의하면 김영선 의원한테 대하는 행동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노예 비슷하게 끌려다닌다는 느낌? 그러니까 김영선이 노예가 되고 그 노예는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은 누구냐? 명태균이다. 이럴 정도까지 그렇게 명태균이 콧대가 높아지고 그렇게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됐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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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반장반장 장로님, 네, 김정희는 아주 약은 어른이요. 선거 때 좋아준다고 해요. 들어가요. 비리 안 주면 결별해요. 예,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예. 서정원님, 김종인 그 영감 음흉하군요. 예. 아니, 항상 자기는 안 그렇대. 자기는 안 그런데 결론을 보면 항상 비례 10번 안에 받아. 그래갖고 배지를 달았어. 그리고 막 뭐 시틀리면 아니 뭐 내가 배지 때문에 이 짓 하는 줄 알아요? 더 그만둘래요? 그러면 왜 그러시냐고 또 막 붙잡고 그렇게 쇼를 몇 번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하죠. 이 뻔합니다. 예. 그 패턴이 똑같아요.
야당에서 부를 때도 그 패턴, 여당에서 부를 때도 그 패턴, 예,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배지를 4번인가 5번인가 달았다. 그렇게. 예. 아, 또 재밌는 말씀이네. 반짝반짝 작을면에 대선 때 이준석이 윤석열 만나서 비단 주머니 3개 주겠다고 했었죠. 그 비단 주머니가 명태균 어조였나? 명태균한테 배워갖고 이준석이 써먹은 거야. 윤석열한테. 음, 재미있는 발상이네. 어쨌든 이준석하고 김종인은 굉장히 가깝다. 뛸래야 뛸 수가 없다. 자, 거기에 이제 그 김영선을 깔아뭉갠 예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이거 있잖아요. 막 성질 내면서 본인이 왜 탐안합니까? 뭐 오야가 위에서 쏘라면 쏴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뭐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예. 자간 뭐 윽박 지르고 이렇게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 쥔 사람이 오도를 내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너무 불쌍해요. 그 카톡 이 대화 내용을 보면은 너무 불쌍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 이 명태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느냐. 권력을 쥔 사람이 오더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합니까? 지 마누라가 옆에 이 지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만든 대통령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 마누라 또 뭐야 김 여사는 마누라가 됐어. 지 마누라가 옆에서 그렇게 딱 붙어갖고 닥달을 하니까 전화를 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오해가 쏘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 오야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야가 아니라 김건희가 오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명태균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을 명박사라고 부르고 김건희 여사는 명선생님이라고 깍듯이 이렇게 존칭을 써줬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칭을 썼는데 명태균은 대통령을 그 다음에 여사를 마누라, 오야 뭐 이런 표현을 갖다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자기가 그 어릴 때 소 키우던 26살에 소 키우던 시절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하나 만든 건데 이번에 그 국정감사할 때 아니 녹취록을 분석해 보니까 서열이 딱 정해졌네요. 명태균 그 사람 뭐 풍수가 땡땡 물음표 명태균이 제일 위고요. 그 다음이 서열이 영부인, 그 다음이 윤 대통령, 그 다음이 김영선, 서열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이렇게 그래프를 해갖고 얘기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데 신통한 건 뭐냐면 또 이거는 또 신통해요. 어떻게 또 이건 또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명태균 말 윤석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하면 그 대통령 된 다음입니다. 대통령 취임하면 2024년 총선에 개헌하면서 그때 딱 물러나면 된다. 대통령이 내가 2년짜리 해야 되겠느냐 하고 했다. 5년을 버텨준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 않나? 요게 이제 동아일보하고 단독 인터뷰 때 한 얘기인데요. 정말 이거는 신통방통합니다. 제가 이 원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 임기 2년만 채우고 개헌 후 내려오시라 했다. 대선 캠프 때 대통령에게 건넨 조언은 취임하면 2024년 총선에 개헌하면 그때 딱 물러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양쪽은 뭐예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난리가 났다. 3일 동안 대통령한테 들들 볶였다. 대통령이 내가 2년짜리 해야 되느냐라고 했다. 왜 그런 조언을 했습니까? 5년을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너무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지 않나? 지금은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게 퇴임 후 안전하게 있는지 여부 아닌가? 벌써 레임덕도 왔지 않나? 한편으로 보수는 젖은 연단이다. 도저히 불을 붙일 수가 없다. 대통령 스스로가 그래서 번개탄 역할을 해야 하고 그래서 나도 2년 만에 개헌하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또 지혜로운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한테 자리를 제안을 받았는데 2021년 7월 여사가 선생님이 다 판잖는데 청와대에 같이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 나는 저 안 잡혀갈래요. 라고 했다. 이건 또 지혜로운 것 같아. 그때 만약에 명태균이 또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더 사단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나중에 이게 알아지면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정치 브로커, 정치 브로커를 갖다가 청와대까지 끌고 들어왔다. 뭐 이렇게 갖고 또 좌우간 또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예, 반짝반짝 작을맨이 요즘은 김정인 영감이 은근히 한 대표를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우호적인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그건 볼 줄 아는 모양이에요. 대세가 이미 한동훈한테 기울었다는 거는 딱그 감을 잡은 모양이야. 그래서 한동훈한테 어떻게 좀 붙어갖고, 좀 어떻게, 한 자리, 그것도 한 자리겠죠. 그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더니, 이젠 자기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자기 사위를 비례하기로 한답니다. 사위! 대대로 대대로 이건 또 처음 듣는다. 사위를 비례로 그러려니 한 대표가 만만치 않으니 요즘은 이준석 갖고 장난치느라고 밀당 중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요 얘기는 이제 그 칠불사 얘기를 하면서 좀 한통령 방송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원 명태가 좀 뭐 좀 아는 사람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주 사기꾼은 아니야. 이 사람도 나름대로 좀 볼 줄을 아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도 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 녹취를 갖다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민주당에서 먼저 깠잖아요. 대통령 욕설 녹취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다 불태우러 간다. 아버지 무덤에 숨겨놨는데 다 불태우러 간다. 그러고 며칠 동안 잠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JTBC가 단독으로 사라진 명태균 최초로 포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대답이 뭐였네요. 뭘 물어봐. 뭘 물어봐. 취재진에 잡힌 명태균 단독 JTBC 단독 보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복 공부를 했겠죠. 기자들이 또 나름대로 또 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명태균 씨 지인 그 집 주변에 잠복 근무하다가 이제 명태균이 나타나니까 그 명태균 씨 지인이 명태균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그럼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몰라 얘 지금. 우리가 알아 얘. 뭐 이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한 시간 후에 기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명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말씀 좀 나눠주세요. 말씀 좀 나누러 왔는데요. 그때 이제 지인이 나와갖고 명태균 씨 지인이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랬더니 나가세요. 명 선생님 그러면 나가라니까 진짜 하고 욕을 했답니다. XX 이렇게 하고 이제 기다리다가 또 이제 명태균 씨가 어디를 가느라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기자들이 또 막 뛰어가면서 명선생님 명선생님 그러면서 녹취록 관련해서 예의 좀 지켜 예의 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뭘 물어봐요 뭘 이러고 그냥 요거 차 뒤에 그 경과등 있잖아요. 예. 차를 타고 떠났다. 이거 뭐 계속 뭐 기자들이 뭐 휴대전화 불에 태우신 거예요. 뭐 용산에서 보도 나오고 연락 온 건가요? 뭐 그냥 쌩하고 갔다. 이게 JTBC 단독으로 명태균을 찾았다. 이렇게 해갖고 주말 동안에 또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도 깠어요. 민주당에서 녹취를 깠는데 이게 이제 녹취가 약발이 떨어졌다. 더 이상 센 녹취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갖다가 방송에서 그 정의석 비서실장이 지난주에 왜 그 국회 질문에서 이걸 했잖아요. 본질이 뭐냐?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고 사실 메모장에 끊으셨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다음에 경선을 갖고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러고 딱 끊은 거니까 본질은 이제 끊었다는 거지. 대통령이 끊었다는 게 본질이다. 대화했다는 게 본질이 아니라 딱 잘라서 끊었다는 게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깐 거죠. 민주당에서 이게 이제 1일 날 한 얘기니까 금요일 날. 자, 오늘 이제 깐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민주당 오늘 또 새로운 녹취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신뢰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전화 안 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통화한다는 건 뭐야? 아직도 대통령은 나를 믿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세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 예. 그러니까 전화가 한 개가 아니라 세대가 있다.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던 거,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그거 보내줬는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그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녹취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22년 6월 중순이니까 그 지난번에 깐 게 22년 5월 9일 날 녹취라고 그랬잖아요. 그 녹취해 갖고 김영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 윤상현한테 뭐 얘기했고 뭐 이렇게 해 갖고 근데 뭐 당에서 말이 많네. 이 녹취 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녹취가 이제 5월 9일 녹취고 그다음에 5월 10일 날 취임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갖다가 6월 중순에 딴 사람한테 자랑하면서 그 녹취를 들려줬는데 제3자에 의해서 그게 다시 녹취가 된 거지. 그러니까 원본이 아닌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 깐 게. 그래서 화질이 안 좋다고 그랬죠. 음질이.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녹음한 그겁니다. 6월 중순. 그런데 내용을 보세요. 내용이 뭐 별거 없잖아. 어? 내용이 뭐 별거 있나요? 예? 아니 지난번에 간 것처럼 뭐 윤 대통령이 김영선 좀 이번에 좀 밀어줘 뭐 이런 거하고 비하면 세 발의 피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냥 뭐 전화했다는 거 아니야.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 안 하고 아직도 하고 있고 통화 아직 대통령 전화로 하고 있고 어? 그러고 김건희 여사는 전화가 세대 있고 아니 뭐 김건희 여사만 있겠습니까? 뭐 이준석은 뭐 전화가 세대 더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지. 다섯 대가 있는지 한 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필리핀 사람들이요. 다 전화 세대 네 대씩 갖고 있어요. 너무 웃긴 게 내가 필리핀 사람들 보면은 걔네들이 왜 그렇게 전화를 많이 갖고 다니는지 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전화를 이렇게 한 묶음씩 들고 다녀. 한 묶음. 요거는 뭐 무슨 용도고 요건 무슨 용도고 뭐 여기는 뭐 글로브 칩이 있고 여기는 뭐 무슨 뭐 스마트 칩이 있고 자가 뭐 칩도 다 따로 쓰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되게 전화를 갖다가 세네 대씩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나는 도대체 왜 간 거예요, 도대체. 뭐 아침에도 뭐 경선 의원 뭐 했더니 뭐 칭찬해 줬다. 아니 그래서 한번 칭찬해 줄 그럼 뭐 so what 어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녹취록에 결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눈치 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명태균이 그 오늘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뭐라 그러냐.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이제는 없다. 국민 상대로 뭐 마치 뭐 자기네들이 뭐 50개가 있느니 뭐 결정적인 게 50개가 있느니 뭐가 이거 다 거짓말이다. 국민 상대로 사기치지 마라. 아니 본인이 이제 녹취한 사람이 더 잘 알겠죠. 명태균이 잘 알겠죠. 손정은이 명태는 과시욕이 심한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가 그렇게 즐겁고 좋은 사람. 자기를 무시하면은 완전히 자존심 상하고 성질 내는 사람.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한통령 방송에서 그 칠불사 사건하고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그 명태균의 그 성정이 칭찬해 주면 굉장히 막 으쓱하고 자기를 갖다가 인정 안 하고 거절하고 그러면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이지. 예. 상처가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6살까지 그 자기 부모한테 한테 못 크고 그거를 갖다가 뭐 친척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같이 살면서 뭐 소를 키우느라고 무릎이 나갔다. 소를 키우느라고 무릎이 나갔다는 거는 일을 엄청 많이 시켰다는 거거든요. 정말 혹사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명태균 근데 명태균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그 예고편을 좀 보여드리자면 잠시 5분 있다가 한통령 방송에서 나흘간 침묵 깬 한동훈 대표 더 세졌다. 윤 대통령 사과,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참모진 인적 개편, 쇄신 개각 요구. 그러니까 이게 뭐죠? 참모진 인적 쇄신 개편이라는 건 뭐예요? 한동훈 대표가 그 면담에서 얘기했던 그 십상시들 9명이 있지 않습니까? 9명을 무조건 잘라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쇄신 개각이라는 건 뭐죠? 지금 대통령을 잘 보좌를 해야 되는데 장관이고 무슨 뭐 수석이고 비서실장이고 대통령 보좌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갖다 쭉 한 겁니다. 한 5개 정도 핵심적인 거를 요구했는데 그건 제가 한통령 방송에서 잠시 5분 후에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그 썸네일을 갖다가 미리 올렸습니다. 이거 한통령 방송에 보면 이게 미리 올라가 있는데요. 돌아오는 일요일 날 11월 10일입니다. 저녁 8시에 일요일,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저녁 8시에 한통령 그 특별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멤버십 방송. 그 뭘 하려고 하냐면 김건희 여사를 제가 분석을 한번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이 뭐야 이렇더라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지금 이렇더라 방송에 멤버십 방송으로 올라가 있는 게 한 18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멤버십 방송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 영상이 한 18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보면은 제가 그 옛날에 그 가세연 뭐 김세희 분석하고 김영호 분석하고 뭐 그 뭐야 강용석 분석하고 이런 거 제가 그 가세연을 초창기부터 봤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하고 뭐 일면식도 없습니다. 예, 김세희 대표는 저하고 말아본 적도 없고요. 강영석 변호사는 그 뭐죠? KNL을 할 때 김영호 부장이 한번 와갖고 좀 방송을 좀 해달라. 그래갖고 그때 성공의 원리에 대해서 개인의 성공, 조직의 성공 그거를 갖다가 하느라고 딱 한 번 봤습니다. 강영석 변호사는 물론 제가 출연료를 갖다가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파 채널이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왜 그게 있었느냐? 김영호 부장을 제가 2년 동안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좀 그 뭐 그전부터 김영호 그 연예부장 채널을 좀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을 제가 인간 연구를 한 20년 정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수련도 하고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한번 분석을 왜냐하면 지금 그 태풍의 눈이잖아요.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돼 갖고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김영선의 공천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지키고 서 있어 갖고 윤석열 대통령 자는 걸 깨워 갖고 전화해라. 아직도 왜 전화를 안 했느냐? 윤석열한테 전화해. 지켜서 갖고 확인받고 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한테 윤석열한테 잘 얘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비밀 지키시라.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일이 그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정말 마음 잡고 김건희 여사를 한번 분석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11월 10일 이 방송을 보신 후에는 김건희 여사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썸네일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이런 방송을 보시면서 또 사람 분석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배우시고 또 한통용 방송의 멤버십을 또 들어주셔서 한통용 방송의 후원자도 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더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박세진님, 희망대구님, MJ님, 서순자님, 최공숙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마그놀리아님, 이외 김성준님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 박세진님하고 희망대구님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또 이렇게 큰 금액을 보내주셔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또 일주일 동안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또 마그놀리아 님이 또 슈퍼챗으로 또 큰 금액을 이렇게 써주셔서 또 감사의 표시를 일주일 동안 하겠습니다. 정말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채널, 이렇더라 채널. 또 여러분께서 지청에 써주신 내용을 네. 아, 서정은님, 다행입니다. 계속 나오면 한 대표님 어떻게 감당해요? 네. 근데 이미 제가 한통용 방송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이 쓴 것 같아요. 4일 동안 고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4일의 침묵을 깨고 오늘 이제 그렇게 딱 정리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략이 섰구나, 이런 느낌이 딱,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것 말고도 어쨌든 좀 디테일한 전략이 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용산 십상시 빨리 사표 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사표를 내야 되는데 안 나갈 것 같아요. 예, 안 나갈 것 같아요. 예. 서정원님, 대표님 책 많이 보시고 공 많이 하셨군요. 예. 제가 그 인간 연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예, 수련도 많이 하고 도도 많이 닦았습니다. 예. 20년. 예. 제발 권위 분석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들으시면 여러분도 많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레아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수련을 어디서 하셨는지요? 한 거 소개해 주면 아니 수련 뭐 다양하죠. 그 여러분 혹시 그 코나 하와이에 하와이가 섬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호놀룰루는 그래도 좀 큰 섬이고 그, 그, 그 옆에 하와이 섬이 하나가 아닙니다. 예, 떨어져 있는데 거기 코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좀 이렇게 기독교 계통에 좀 있으신 분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그 열방대학이라고 그 굉장히 오래된 제가 갔을 때 한 67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한 80년? 히스토리가 한 8, 90년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거기에 보면은 뭐 DTS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은가 뭐 그런 거를 갖다가 6개월 동안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뭐 이런 거죠. 예, 기독교식으로. 예. 뭐 그런 걸 비롯해 갖고요. 또 뭐 무슨 도인들하고 같이 뭐 3박 4일 이렇게 그 가평인가요? 가평에 한옥을 아주 멋있게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오픈해 주셔 갖고 거기 뭐 그 뭐야 그 뭐 천문으로 득도한 사람, 이공으로 득도한 사람, 뭐 불교로 득도한 사람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또 뭐 자기가 삼성의 그 뭐 이병철 회장이 있을 때 삼성 교육을 맡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 영성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그런 거에 대해서 또 3박 4일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뭐 그런 거 같이 공부도 하고 잠깐 뭐 다양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예. 뭐 학문적인 뭐 그런 것도 많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세계에 대해서는 그 이 전문가라고 뭐 MBTI는 제가 강사증 1년 공부에 강사증을 제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DISC 제가 MBA 할 때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게 DISC 그다음에 애니어그램 한국에 처음 걸 갖고 온 사람한테 저희 그때 그룹이 좀 있어 갖고 몇 달 동안 그냥 주말마다 합숙하면서 그걸 배웠다. 네. 제가 뭐 이 제가 관심이 좀 많아 갖고 이 영적 세계, 인간 연구 이런 거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자, 아이고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8시 20분. 자, 그 멀리 가지 마시고요. 그 유튜브에서 골뱅이 하시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 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그렇게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5분 있다가 제가 한통령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에서는 특별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폭탄 선언을 했죠. 4일 동안 고민하다가 그 내용이 뭔지 제가 하나하나 알기 쉽게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긴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하동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